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금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 답변이 뭔가 보니까 깊이 고민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윤상현은 윤 대통령한테 어떤 편지를 보냈는가? 보호수를 위해서 결자 해제해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윤상현이가 윤 전 대통령에게 보호수를 위해서 결자 해제해달라, 그런 내용의 편지를 구치소로 보냈고,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구두로 고맙다, 윤 의원의 충정을 잘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 라는 답변이 왔다는 겁니다. 그거를 윤상현이 지금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윤상현은 정말 모릅니까? 도대체가 윤상현,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그야말로 찐윤 행세를 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돌아서는 걸 보고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과연 어떤 답을 윤상현은 바라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결국 보호수를 위해서 결자 해제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나를 밟고 가라, 나는 신경 쓰지 마라, 나하고 관계를 끊어라, 뭐 그런 얘기입니까? 그리고 지금 윤 어게인 세력에게 윤 어게인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해달라고 아마 윤상현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상현이가 더 가관인 것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서 구두로 자기한테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겠다. 그랬는데 부족하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족하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 뭐 그 정도의 답변은 할 줄 알았고 해야 되는데 깊이 고민하겠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장구치고 북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자,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옥중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낸 결자 해제해달라는 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라는 보도입니다. 윤상현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초에 윤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결자 해제를 해달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어게인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달라, 즉 윤 어게인 끊어달라, 이 말입니다. 윤 의원은 편지 내용에 대해서 보호수 지정을 살려달라는 충정의 메시지를 들었다. 자기가 보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윤 대통령한테 보호수 지정을 살려달라고 그랬다. 아니, 자기가 살려야지 윤 대통령이 어떻게 살립니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뭘 어떻게 살리라는 말이야? 윤 전 대통령부터 답변이 왔냐, 이렇게 이제 기자가 물으니까 옥중이라 자유로운 소통이 어렵다. 다만 편지를 전하고 며칠 뒤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서 구두로 고맙다,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측근을 통해서 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보니까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받은 것 같아요. 변호인만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말이죠, 아무나 왔다 갔다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고맙다, 윤 의원의 충정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 이게 윤 대통령이 정말 윤상현한테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로 진짜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윤상현한테 뭔가 마음이 간다면 직접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적어서라도 인편으로 적어서라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러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접견할 때 불러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직접 편지를 써서 윤상현 의원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고민하겠다, 이 얘기는 말이죠, 윤상현의 이 편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이없어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윤상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석열계로서 왜 윤 전 대통령에게 결자 해지를 요청했냐라고 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역사와 국민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돕는 것이 나의 충정이고 의리다. 아니 어떻게 역사와 국민 앞에 올바로 서죠? 아니 윤 대통령이 어떻게 역사와 국민 앞에 올바로 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란을 일으켰다. 내란을 일으켰으니 내 잘못이다. 그러니까 윤어게인하는 사람들 다 하지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윤상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자 해지로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편지로 말씀드린 것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자기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저번에 1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문을 냈잖아요. 그 입장문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자기가 요구하는 것의 절반밖에 안 됐다. 뭘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윤상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나를 밟고 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를 밟고 가라.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깜빵에서 평생 썩어도 좋으니 내가 내란을 일으켰으니 뭐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이죠. 윤상현은 또 장동혁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혹자는 총사퇴도 주장하지만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총사퇴를 꺼내는 순간 또 다른 갈등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속죄와 책임의 자세로 서야 한다. 속죄와 책임의 자세. 새로운 국민의 힘으로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비장한 결의를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100% 달라진 거야. 윤상현이가 과거에는 말이죠. 탄핵은 잘못됐다.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탄핵은 너무 잘못됐다. 광화문 광장에 나타나서도 말이죠. 비 오는 날에도 연설하고 그야말로 또 용산 관절을 갖다가 다람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맨 먼저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역사와 국민 앞에 속죄와 책임의 자세로 서야 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하고 한 전 대표도 역사 앞에 공동체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양비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고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잘못 보필한 한동훈도 잘못했다. 뭐 이런 논리인데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잘못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 뭐 이런 말이기 때문에 지금 윤상현이 얘기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 죽을 죄를 졌다.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나를 밟고 가라 라고 하면서 지금 윤 대통령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하고 석고대죄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뭐 보수가 산다. 국힘이 산다. 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살기 위해서 윤 대통령 당신이 희생하라. 뭐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는 건데 글쎄요. 이 답변이 왔다는 것도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윤상현이 받았다. 이렇게 또 구두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정말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그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윤상현 지금 시대에 정말 특이한 그런 어떤 인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충신을 자처하던 저 윤상현이가 가장 먼저 그야말로 배신을 하는 이런 형국을 보면서 또 그 핑계대는 거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참 가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시엽입니다.